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오전에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어제 저녁에 그 첫 번째 강의 영상의 오류 문제로 인해서 제가 이 영상 녹화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오전에는 또 행사 준비로 인해서 많이 늦어졌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4장 학교 경영 조직 및 계획, 그리고 5장 교원의 전문성인데요. 먼저 4장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학교 경영 조직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사실 이거 제가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길어지는 내용이어서 일단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볼게요. 물론 설명도 좀 하기는 해야겠지만, 네. 자, 먼저 첫 번째 학교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요.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네, 성장을 위한 기관이죠. 그래서 그 교육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 이 학교 조직의 아주 최대 목표이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잘 조직하고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성원들을 합리적으로 잘 배치하고 또 그 구성원들과 주어진 과제들을 잘 진행하면서 그것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하려면 아무래도 그 안에 내부의 규율 혹은 질서가 필요하겠죠. 그런 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그 시스템을 함께 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 하지만 각각의 개인의 개성을 또 존중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능력을, 잠재적인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전의 학교들은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장시키기보다 집단적인 그 교육 활동이 좀 성격이 강했죠. 그래서 오늘날의 학교 조직은 민주적으로 조직된 집단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사실 이전의 학교에 비해 지금은 학교가 다양화되고 훨씬 더 민주화되었지만 그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좀 복잡 미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학부모의 요구, 학생들의 요구, 교사들의 요구, 또 관리자와 학교 전체 공동체의 요구, 주변 지역사회의 요구, 또 교육청과 교육기관의 요구가 잘 유기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조화롭게 되면 좋으나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하다거나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기형적으로 흘러가서 약간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학교 조직은 신념과 가치, 목적을 공유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사실 이런 뭐 공동체라 하더라도 목적이라고 하는 것과 신념과 가치가 좀 일방향이고 전체적이고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민주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럴 때는 공동체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잘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개개인의 개성들이 말살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걸 좀 깨뜨리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이 잘 조화롭게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매우 복잡하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역량을 길러야 되는 게 교사입니다. 자,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교장,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인위적으로 결합되고 상호 소통을 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합니다. 학교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헌신에 기반한 관계 등에 의해서 결속되는 의식의 공동체와 유사한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학교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이익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가치를 더 지향하는 집단이고 아무래도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렇게 결속력과 공동체의 협응력이 좀 부족하면 개개인만 살아있고 공동체가 좀 부족하면 뭔가 좀 잘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만족스러움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학교 조직은 일반적인 기업이나 이런 조직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교 조직의 특성이 6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것들인데요. 자,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기관인데 특히 인간을 변화시키는 또는 미성숙한, 사실 미성숙하다는 표현을 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미성숙하다고 해서 그 아동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른과는 어른처럼 성인으로서 그 성인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 집단과 또 교사라고 하는 성숙한 누구보다 지성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또 성인 집단이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는 곳이어서 사실 어떤 집단보다 학교 집단은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이 있죠. 그래서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요.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물건을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의 변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평적인 민주조직이에요. 이 수평적인 민주조직은 물론 교장, 교감, 부장교사라고 하는 직급이 있지만 일반적인 다른 기업체보다는 그런 직급 세분화가 좀 덜 하죠. 아주 물론 이제 같은 교사 중에서도 고경력과 저경력이 있지만 직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더 수평적이고 민주적이고 같은 이제 교사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나치게 그냥 다 똑같은 교사잖아. 이렇게 그냥 일반화 시켜버리면 사실 그거는 또 조금 문제가 있죠. 같은 교사지만 절대로 같은 교사는 아니죠. 경력의 차이가 있고 사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스럽지만 전문성과 역량의 차이 혹은 교육과정과 교육을 바라보는 수업에 대한 철학과 학생에 대한 믿음과 이런 가치가 좀 튼튼한 분과 그런 관점이 좀 남다른 분과 조금은 좀 좀 힘들어 하시고 그런 분들도 물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수평적이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이 굉장히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성이 낮다는 것은 개개인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이 낮은데 사실 이거는 좋은 건 아니죠. 각자 자칫 이제 이거의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한다는 것이 아주 그 독립적이고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다른 관점으로 보면 협응력이 떨어지고 공동체로서의 그 함께 하고자 하는 지향하고자 하는 비전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이런 거는 좀 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매우 그 공동체 학교 조직을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낮다는 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잘 활용하되 의존성이 너무 낮으면 곤란하다. 네, 이것도 적절하게 상호 의존적이라기보다 상호 보완하고 협동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자, 자율적인 학습 조직이고요. 왜냐면 교사 개개인이 각자 자기 수업에 필요한 자기 학급 경영과 자기 업무와 수업과 전문성을 기르고자 하는 학습 조직이죠. 그리고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죠. 사실 우리가 가르치는 교과는 과거의 산물이죠. 하지만 학생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어야만 합니다. 이 점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학교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드릴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래도 아주 세세하고 디테일한 어떤 사례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있다면 수업 중에 질문 주시거나 혹은 패들렛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학교 조직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교무 조직과 행정 조직이 좀 다릅니다. 네, 교무 조직은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학습 활동을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무 학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교감 선생님이 주로 많이 이제 전체 일단 관리를 하시되 학교장이 전체 통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교과 담당, 학급 담당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 활동을 하시고 또 그 교무라고 하는 게 교육 활동, 교육 업무를 말하시는 거예요. 교수 학습에 관련된 모든 교무, 교육 활동에 관한 업무를 교무라고 하거든요. 그 교무 행정에 필요한 부장교사와 혹은 행정 지원팀, 교무 행정 지원팀이 있습니다. 자, 행정 조직은 일반적인 그 지원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지만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무 처리죠. 교무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 여기에는 학사 업무, 문서 관리, 공문서, 그리고 보안 업무, 뭐 회계. 네, 이 회계는 사실 교사들도 일부 하고는 있지만 교사는 자기 업무 부서와 관련된 회계만 예산을 집행하지만 이 회계는 학교 전체 예산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품 관리, 학교 시설에 관련된 모든 것들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뭐 급식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 업무, 특히 뭐 예를 들어 시청이라든지 시설과 관련해서 시청이나 각종 그 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행정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무 조직과 주로 이건 행정실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 급식 혹은 뭐 다양한 그 우리가 흔히 교육 공무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나중에 또 뒤에 나올 겁니다. 그분들이 있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학교 조직의 변화의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되게 학교는 좀 경직되고 잘 변하지 않고 그러나 지금 현재는 2000년대 이후부터 특히 2010년대 이후부터는 매우 개방적이고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이런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이제 특히 또 민주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 조직이 매우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전에는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사무 업무 분장 중심의 교원 조직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많이 있지만 서서히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조직으로 많이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학습 활동 혹은 학생 지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교원들 간의 연구와 협의를 활성화하는 이게
요즘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네트워크, 학생 어떻게 하면 학생 지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각 업무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거고요. 뭐 여기에는 예를 들어 학생의 정서적인 면, 뭐 신체적인 면 여러 가지들이 다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뭐 보건실, 상담실 뭐 등등해서 다양하게 네, 함께 협력해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기에 따라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고 재생하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이었다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학생이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네, 이 체험에는 다양한 것이 들어갑니다. 뭐 실습도 있지만 직접 읽고 토론하고 설명하고 탐구하고 보고서도 쓰고 네, 등등등등 네, 프로젝트나 토론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죠. 실기 실습 다 들어가죠. 자, 그걸 통해서 스스로 지식과 정보를 체득하도록 한다. 그러면 교사는 전달자보다 안내하고 촉진하는 자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이 역할 변화에 따라 학교 운영도 마찬가지.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면 그리고 또 교장교감 선생님이나 부장교사들이 의논해서 모든 선생님들한테 일방적으로 안내를 했다면 지금은 그것 역시도 교사들도 의견을 내어서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같이 결정하는 거기에 중고등학교는 학생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참여가 바로 민주화잖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교직 사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사실 한 10몇 년 전부터 해온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체제를 이제 그걸 통해서 당신은 능력이 있구나.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대학 강의 한 학기 강의를 하면 교수와 그 강의에 대한 평가를 중간 평가 마지막에 또 학기 말에도 평가를 하잖아요.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왔고 그거에 따라서 혹은 1년 동안 업적 몇 시간 수업을 했는지 혹은 어떤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연구 활동과 학생 지도 활동이지만 업무도 있고 이제 교사들이 업무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걸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성과급을 내는 거예요. 네. 이때는 이제 교사 성과급제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으나 약간의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급제를 놓고 과연 이 기준이 타당한 거냐에 대한 거는 사실 의견들이 좀 분분하니까요. 아무튼 교원노조,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곳에 학교 교육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 이제 교사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이제 그 평가에 따라 교사들이 동기부여도 되고 하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학교 조직의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이거는 사실적인 것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좀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왜냐면 그거는 조직마다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원에 따라 조직의 생태계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니까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부 교원 단체에서는 성과급제를 없애자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교사들 간의 공동체를 좀 무너뜨리게 하는 오히려 좀 좋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학교 조직 구성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중에도 대규모도 있지만
그 시군 단위의 소규모 학교들도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교원 수보다 지원 인력이 더 많습니다. 네. 이제 아까 행정 조직이 있었잖아요. 예, 여기에 보시면 행정실장, 행정실장, 주무관, 이제 이것도 행정주무관이 있고 일반적으로 시설주무관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관 중에서도 업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실무사, 사서실무원, 방과 후 과정 강사, 뭐 방과 후 업무 담당자도 있고요. 그리고 조리사, 조리실무원, 이제 영양사도 있을 수 있고 영양사가 영양교사인 경우도 있어서 이제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무 업무 지원팀, 네, 교무실무사, 교무실무사는 교무실에 배치되어 있고요. 행정실무사는 행정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은 아니고 행정실무사가 또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주무관이라고 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전문 회화 강사가 전문 교사 말고 전문 강사로 와 있는 분, 그리고 뭐 원어민 영어 보조, 방과 후 강사, 돌봄, 전담사, 스포츠 강사, 운동부 코치 있는 경우 중등은 다 거의 다 있을 거거든요. 과학실험 실무원, 그리고 과학실험 실무원이 없고 교무실무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원,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네, 이게 전문 상담 교사가 있고 그냥 상담사만 있고, 또는 우리 중고등학교는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 이분은 교사죠. 그래서 이분은 교사이고요. 교사가 아닌 상담사도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다릅니다. 시설관리원, 청소원, 배움터 지킴이, 통학차량 지도원, 당직 전담 인력. 통학차량 지도원은 뭐 없는 학교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보면 교사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학교가 효과적인 과제를, 학교 교육을 잘 수행할 거냐라는 거에 있어서 시행된 것이 바로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입니다.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는 1991년 우리나라 이제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언급되어서 1995 531 교육개혁안에 발표되어서 그 이후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박사 논문이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가 처음에 도입되어서 이미 지금 벌써 한 25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학교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결정할 때 교장, 교감, 부장교사 몇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학사 일정에서부터 예결산, 뭐 예를 들어 수학여행을 갈 때 학생들에게 뭐 일정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아무튼 거기에 따라 학생들이 교육청에서도 그 학생 수학여행비를 지급하지만 일부는 학생이 그 돈을 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학생 수익자 부담인 경우에는 이제 등등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여기 있죠. 예산, 교육과정 운영, 인사 등 학사 관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안건 상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제 최종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거기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찬반이 있었을 때 혹은 여러 가지 의견이 뭐 1안, 2안, 3안 이렇게 되어서 제대로 결정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최종 학교장이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운영위원들 앞에 이렇게 운영되는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높은 자율성과 전문성, 참여적인 의사결정 이런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적인 참여적인 학교 경영 운영 제도입니다. 이제 학교 단위 책임 경영을 위한 자율 권한을 누구에게 줬느냐? 당연히 학교장이죠.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 이제 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학교에서 우리는 이렇게 편성하고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인사관리권. 사실 인사관리권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인사자문위원회에서 합니다. 네. 그거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있고 또 인사자문위원회 혹은 기타 등등 여기서 각종 소위원회가 여러 수십 개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 다룬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단위 학교에서 결정을 한다.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라 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달라졌습니다만, 네, 이제 내적으로는 권한이 위임 정결 규정도 있습니다. 제가 그 복무관리 1차시 강의 영상에 복무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보여드렸을 때 위임 정결 규정이 있었지요. 그게 제가 보여드린 것은 복무를 중심으로 보여드렸지만 그 외에도 수십 건에 걸쳐서 위임 정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위원회와 교사 다모임, 뭐 학생 교직원 다모임, 학생 다모임 이런 다모임이 있고요. 예전에는 교무 지금도 뭐 교무회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다모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연수를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학교 평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다루는, 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도 하고, 학교 평가위원회가 또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요. 학교 경영 의사 결정 체제로서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연히 개방과 참여의 민주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지금 의사결정 기구들이 몇 가지 대표적인 거, 네, 학교 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네,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이거는 학생과 관련된 거고, 이거는 이제 교사와 관련된 것들이 인사자문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외에 중요한 것들은 교직원 회의, 교직원 다모임에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모든 회의를 할 때는 기록물, 협의록을 생산합니다. 네, 그래서 회의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회의는 이제 회의를 기한하면 거기에 따라 회의 결과를 기록을 해서 기한을 올리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 경영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요, 학교가 진행하고자 하는 중장기적인 목표, 그에 따른 전략, 실행 계획 등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보통 우리 이게 뭐로 나타나느냐면 학교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 뭐 땡땡 중학교 교육 과정.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교육 과정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서로서의 교육 과정과 두 번째는 실행하는 교육 과정.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은 잘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런 이제 4월 교육 과정. 네, 그 교육 활동으로서의 교육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 과정을 할 때에 학교의 목표를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역할과 비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거기에 따라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를 이제 짜는 것이 교육 과정이고,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교 경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할 때는 여기에 당연히 교육청이나 지역사회의 협력도 되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학교가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자 할 때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의 또는 교육청의 도움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력이 되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 혹은 행복학교, 우리 경남은 행복학교고요. 전남이 무지개학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뭐 시도마다 약간씩 그 용어가 좀 다르기도 하는데, 일단 이런 혁신학교들이 특히 아무래도 교육과정을 좀 더 잘 새롭게 실질적으로 좀 짜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경영 계획의 절차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비전과 미션, 목표를 먼저 설정합니다. 지금 이 계획에서 우리가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비전과 미션, 목표 설정하는 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팀별로 프로젝트 첫 번째 해당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보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 이제 SWOT 분석을 합니다. 실태 분석이죠. 우리 학교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전략을 수립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전략을 수립하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전략에 따라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이 좀 더 구체적인 목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은 언제 어떻게 하자, 과정 일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성과를 평가하고요. 그 평가를 통해서 뭔가 개선할 부분을 찾겠죠. 그러면 개선 보완하고 피드백을 해서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년도에 반영하는 거죠. 이게 학교 경영 계획이자 나중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수립의 절차가 바로 이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자, 이때 유의점은 당연히 학교 특성에 맞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학교 급별, 그리고 그 학교가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 그거를 잘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목표가 얼마나 명확하느냐에 따라 훨씬 더 그 목표를 잘 실행할 계획을 잘 세우기 쉽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교사 자원, 뭐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시설이나 주변에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협력과 소통 체계죠. 이거는 시스템인데 절대로 혼자서, 교장 혼자서 절대로 안 되거든요. 몇몇 선생님 혼자서도 안 됩니다. 이제 함께 하셔야 되니까 협력과 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 실행과 평가입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2차 시 영상으로 보여드린 그 학교장의 학교는 무엇으로 변화하는지 그 영상, EBS 다큐 프라임 영상을 혹시 뭐 다른 강의에서도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우리도 같이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학교 운영입니다. 학교 경영. 그 학교 경영을 할 때 누구 한 사람이 가장 크지만 그 사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발견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학교장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도 참 잘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하지만 교장 혼자서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우리의 딜레마이긴 한데, 아무튼 교장은 교감과 함께 학교 경영에 총괄적인 책임을 집니다. 교장은 특히 그래서 교장의 철학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교장의 철학을 뒷받침하는 게 교사들이죠. 교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교사들이 그걸 또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학교는 잘 안 움직여집니다. 사실 요즘에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제 교장은 좀 젊은 교장,
이렇게 표현하면 좀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가진 교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교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교사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은 교사가 하기에 나름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교의 질이 달라지죠. 그래서 학생들을 잘 참여시키고 학생들을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게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고 학생들은 그걸 믿고 교사를 믿고 거기에 잘 참여해 보려고 하고 스스로 학생 역시도 자기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그거와 연결된 교육 활동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자기를 성장시킬 것이냐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학교 경영에 있어서도 요즘에는 의견을 내기도 하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학부모의 역할 더없이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요즘에 학부모들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너무 쓸데없는 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참견이 있다면 사실 굉장히 학교의 오히려 교육력을 떨어뜨리거나 방해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이제 우리가 요즘에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학부모들이 너무 참여를 안 해도 힘들죠. 그래서 적절한 참여가 중요할 것 같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서로 이제 역할들을 잘 수행하면서 유기적으로 흘러가야 되고 이거에 관한 것이 바로 그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에 어찌 보면 저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걸 먼저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내용을 보실 때 그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업무 분장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행정 업무 중심으로 행정이라고 그렇지만 뭐 교무 행정 업무를 중심으로 나누어 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각 부서가 있고요. 그 부서별로 업무를 쫙 적어놨지요. 그러면 뭐 A 선생님, B 선생님 이렇게 부장교사와 그 부의 부서 어떤 업무를 맡는지 그래서 업무별로 회의도 하기도 합니다. 부서별 회의도 하죠. 네, 이렇게 여기는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네, 그리고 행정실 이렇게 행정실에서 어떤 일들을 담당하시는지 요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와 좀 대비되는 게 이게 이제 좀 전통적인 업무 분장표입니다. 교무 업무 분장표. 그렇다면 조금 다른 거는 바로 우리 혁신학교, 행복학교예요. 네, 여기에 한번 보시면 경상남도 교육청의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행복학교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화살표 눌러서 행복학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학교란 어떤 것이고 이제 여기에 따라 이제 행복학교의 기본 철학이 나와 있습니다. 민주성, 공공성, 지역성, 미래성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제가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경남의 행복학교는 이렇게 지금 요거는 행복 나눔 학교는 행복학교가 5년인가 그렇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계속 행복학교를 하면서 나눔 학교로서 행복학교를 하는 학교가 여기 와서 좀 배워갈 수 있도록 나눔을 할 거냐 오케이 한 학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행복학교 그러니까 행복학교 하는 학교들 중에 나눔학교 안 하는 학교도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2023년도에는 중학교도 있습니다. 네, 중학교 그리고 이번에는 중고등학교가 좀 적네요. 네, 이제 이때는 고등학교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학교에 네, 이제 4개 과제가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배움 중심, 특히 학생이 참여하는
놀이 중심 혹은 배움 중심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입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 A 학교의 학교 목표, 이제 경영 계획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목표, 추구하는 교육상, 경영 방침, 역점 과제. 이렇게 만들어요. 역점 과제가 목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목표는 어떻게 보면 이 학교의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여기가 바로 복명중학교입니다. 복명중학교가 가장 경남에서 좀 튼튼한 혁신학교, 행복학교인데요. 여기에는 교육 공동체 인사말이 있습니다. 학교장 인사말이 없습니다. 네, 좀 다르지요. 학교 비전이 이렇게 다시 만들어져서 그래서 여기에 교육 목표는 이거구나. 네, 창의력과 이거는 다른 학교였나요? 이게 원래는 요거였는데 좀 바뀌었네요. 또 네, 이렇게 바꾸어서 학년 비전까지 만들었어요. 여기는 그만큼 학년 교육 과정이 튼튼한 학교죠. 네, 학년 비전과 이게 비전이자 이게 하나의 목적과 목표가 되고 여기에 따라 우리는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교육 공동체상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거는 이제 그 같은 행복학교 중에 A 초등학교 업무 분장인데 교감 선생님 업무가 있고요. 교무행정 1, 2 있고 교무기획, 연구과정 연구 이거는 다 업무 부장들입니다. 네, 업무 부장들. 그러면 일반 선생님들은 업무가 없습니다. 1반, 2반, 1반, 2반. 예. 이 선생님들은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학년 부장으로서의 교육과정 운영. 예, 교무 선생님은 있지만 네, 그 다음에 뭐 도서관 독서교육 정도만 작은 거 하나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별로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업무가 별로 없다는 거. 일반 선생님들은.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은 그럼 뭐 하냐? 업무가 있어도 한두 개 아주 작은 거 하나만 있고 아까처럼 엄청나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교육과정에 중심을 두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이제 제가 근무하는 김해 율산초에서 우리 학교가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2021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업무 전담팀이 좀 많이 있고 교사들은 이제 별로 그렇게 이게는 다 업무만 있고 교사들은 별로 일이 없었죠. 네. 여기에 제가 수석교사로 있고 저는 수업장학과 수업공개 교사연구지원이고요. 여기에는 1, 2, 3, 4, 5, 6반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작은 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요 정도. 그 학년의 교육과정에 좀 연결되어 있는 요런 것들만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학교 경영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다음에는 요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과연 이상적인 학교는 뭔가?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은가를 팀별로 짜가지고 이런 학교 교육 과정의 비전과 목표를 선정하는 요 활동들을 한번 다음번에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